인사드리고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좀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처음 보는 닉님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요즘에 좀 정신이 없습니다. 네, 또 어디 이제 그 정부 지원받는 약간 그 교육에 이제 IT 사업 개발 무슨 이제 이런 팀 모임에 4월까지 좀 참여하는 게 있어서 뭐 온종일은 아닌데 약간 또 거기도 과제가 있고 팀 모임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제 바쁘고 또 AI도 요즘에 공부하고 있고 또 책도 쓰고 있어서 좀 정신이 없는데 제가 사실은 작년인가요? 챗GPT가 거의 나오자마자 가장 초창기 거의 초창기에 아마 챗GPT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채널2 아마 추가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드리는 자료 중에 그 PPT 강의한 중에 아마 AI를 넣어놨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그 제가 챗GPT 거의 초창기 나왔을 때 강의했던 그 PPT 자료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AI 콘텐츠 크리에이터 과정을 유료로 잠깐 열었었죠. 그때 저도 이제 종이책을 출간하고 또 동화책, 전자책으로 동화책도 챗GPT로 만들어 봤거든요. 그림도 해보고 뭐 그 클래스에 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블로그로 챗GPT 활용해서 자동 글쓰기도 해보고 또 제가 그래서 그림도 그려보고 이렇게 책도 내보고 근데 제가 그 책을 막 홍보하진 않았어요. 조금 이제 하고 나서 흥미를 좀 확 잃었어요. 너무 다 써주니까 이게 뭔가 저는 이제 몇 년 동안 제가 퇴사 후에 매일 거의 이제 글을 쓰고 책을 매년 내고 그래서 그게 굉장한 성취감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과정은 조금 힘들기도 하고 좀 노동이죠. 글쓰기는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겨운 것도 있는데 그래도 그 책 한 권을 출간했을 때 이 책이 뭐 잘 되든 못 되든 이걸 떠나서 제가 되게 열심히 살았다라는 그러니까 첫 번째 보상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이 책이 뭐 팔리고, 뭐 수익이 되고, 뭐 이것이 유명해지고 이걸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공부하고 사유하고, 이제 이랬던 것을 녹여낸 것이기 때문에 저의 노동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책 한 권을 냈을 때는 그 저자에게 우선 1차적 보상은 그 굉장한 성취감과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만큼 또 성장했구나. 또 1년에 그런 한 권씩 두 권씩 냈을 때에 그 한 권을 작업했을 만의 그것이 있는데 이 챗GPT로 써보니까 되게 신기하긴 해요. 그런데 약간 흥미를 확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손을 놨어요. 아직. 그리고 이제 이미지도 아마 제가 그때 동화책도 오늘 제가 그거 캡처해서 온다는 게 또 깜빡했네. 동화책도 또 냈거든요. 근데 또 전자책으로, 동화책은 전자책으로 내고 근데 약간 이게 약간 그 당시에는 이미지도 손이 살짝 뭉개져 나오기도 하고 조금 완벽하지 않았어요, 기술적으로.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었고 또 너무 쉽게 해주니까 약간 성취감이 없는 거예요, 성취감이. 그때는 그래도 AI 기술을 공부하고 좀 활용해봐야 되겠다. 사실은 그런 과정 안에 제가 클래스도 열었고 같이 했던 분 중에 책도 내신 분도 있고 또 이제 뭐 이렇게 SNS를 해봤거든요. AI 활용해서 영상도 만들고 그때 유튜브 계정도 만들어서 AI로 막 초창기에 그러고 나서 이제 손을 놓고 우선 제가 흥미가 없으니까 막 주변에서 막 이렇게 해도 제가 안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쭉 추세를 봤어요. 추세를 보고 저는 또 계속 공부하고 책을 읽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더 이상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감이 확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AI를 제가 지금 한두 달 동안 계속 공부하고 지금 이제 AI 관련된 책 쓰기 이제 제가 책 쓰기에 대한 책을 썼잖아요. 2년 전에. 뭐죠? 나는 매년 책을 쓰기로 했다.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두권 쓸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AI 책 쓰기. 그러니까 한번 책 쓰기에 대한 기본 제가 책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걸 아니야. 이미 아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AI를 활용해서 이미 그런 비슷한 책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안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챗GPT는 유료 버전을 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실습상 한번 써보자. 그런데 지금 못 걷고 있어요. 이제 유료 버전은 이제 못 끊을 것 같아요. AI가 지금 AI가 지금 매달 제가 아침마다 이런 것도 해놓을 수 있어요. 예약 발송처럼 뭐 만약에 오늘 아침 8시에 AI와 관련된 최신 뉴스를 10개를 정리해서 나한테 발송해줘. 근데 그 각 뉴스마다 뭐 5줄로 요약해줘. 아니면 블랙 포인트로 이렇게 뭐 이렇게 점점점 표시로 3줄로 요약해줘 하면 아침 8시에 제가 딱 이 챗GPT를 켜놓으면 뉴스가 와 있어. 요약해서.
근데 이것도 뭐 제가 뭐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국내외 종합해서 최신 뉴스를 요약해주고 아니면 제가 한국의 최신 뉴스만 AI 최신 뉴스만 요약해줘 하면은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예전에는 제가 뭘 이렇게 프롬프트 작성하면 그것만 해줬는데 그뿐만 아니라 굉장한 많은 것들이 지금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그걸 다룰 수는 없고요. 책 쓰기와 관련돼서만 살짝.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책 쓰기 작년 재작년에는 그 개인 저서 공저는 이제 저희가 뭐 n분의 1 하는 그런 제가 그래서 거의 이제 비용을 비싸게 받지 않지만 개인 저서는 좀 에너지가 저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개인 저서를 많이 오픈을 안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냥 비용도 좀 비싸기도 할 수도 있지만 저도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저는 바로바로 결과물이 빠르게 나오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번에 하신 분도 아직 지금 결과물 내신 분이 없어. 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성취감이 없고, 약간 음소거 좀 해주세요. 음소거. 잠깐만요. 제가 음소거를 해야 되나? 어떤 분이 켜 있는데. 음, 네. 음소거 본인이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제가 주변에는 그 1,000만 원짜리 책 쓰기 과정도 많잖아요. 아직 1,000만 원 좀 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몇백이 왜냐면 이게 에너지가 좀 드는 거거든요. 개인 코칭 일일이 수업도 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실제로 그 제목부터 목차를 잡아주고 이게 기획 출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도 본인이도 원고를 뭐 다 잡아줬는데 본인이도 원고를 못 써놓으면 그 100페이지는 써야 되잖아, 개인 저서는. 공저는 우리가 n분의 1을 하지만 그 1,000만 원 내고도 제 주변에도 못 쓴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아직까지. 근데 제가 그래서 AI에 대해서 조금 작년에는 좀 선입견이 저도 있어서 하고 나서 이게 뭐야. 근데 지금 기술이 되게 많이 발전하고 지금 챗GPT뿐만 아니라 굉장한 많은 AI가 생겨났거든요. 챗GPT 중심으로. 그럼 제가 하나씩 지금 다 써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 챗GPT 중심으로는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되게 많이 좋은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보고 책 쓰기 코칭 안 받아도 되겠구나. 요 여러분이 방법만 알면 어,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글방에서는 원고 첨삭을 원하시는 분은 추가로 비용을 받고 원고 첨삭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원고 첨삭을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이 이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과 이제 챗GPT뿐만 아니라 몇 가지 AI 이제 관련된 거라. 그래서 지금 출판 제가 소식도 받고 있는데 출판계도 지금 AI를 활용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편집, 태고, 교정, 교육까지 해주는 이런 어떤 것들이 생겨났거든요, 이미. 지금 제가 다 써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동차도 기술이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다 걸어 다녔는데 자동차 운전하면 다 그런 것처럼 이제 AI도 이제 기술인 거예요, 기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인간의 노동력이 교정교육을 저도 사실은 교정교육 해드리지만 또 공조 같은 경우는 하면 그 100페이지를 제가 다 보거든요. 여러분이 퇴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제 스스로 퇴고를 시키고 왜냐면 본인도 퇴고할 줄 알아야 되니까 제가 또 마지막으로 점검이면 그걸 또 꼼꼼히 다 읽으면 저도 엄청난 그 에너지가 드는 거죠. 그런데 물론 AI가 아주 완벽하냐 봤을 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8, 90% 정도 이 태고와 물론 이거를 조금 더 인간적이고 문학적인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 근데 기본적인 맞춤법도 우리가 이미 블로그랑 뭐 이렇게 해주긴 하지만 또 문학적으로 약간 윤문이라고 하죠. 그냥 맞춤법이 아니라 그 윤문이라고 조금 이제 뭔가 이제 조금 문장을 자연스럽게 다듬어 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해주는 AI도 나와 있고. 근데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제 인간의 또 저자만의 그 문체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고쳐야 되는데 기본적인 맞춤법이나 조금 더 이제 그렇게 다듬어 주는 것도 좀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오늘 끝나고는 과정을 하나 오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작년에도 되게 개인 저서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기는 좀 더 특별가를 제가 할인해서 해드렸죠. 근데 저도 이제 개인 저서는 오픈하고 싶어도 저도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저렴하게 받잖아요. 아마 여러분 다른 데서 수강하고 이런 데는 이제 몇백씩 받는 데도 많은데 사실 저도 이제 공조도 아직까지 금액을 못 올리고 있는데 사실 에너지가 들어요. 근데 저는 진짜 최소 가격으로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술을 여러분이 알면은 그냥 굳이 개인 저서
이거를 안 해도 여러분이 이제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AI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출판사의 그 편집자들이 있잖아요. 저도 어쩌면 편집자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을 도와주고 원고랑 이제 저는 이제 글쓰기 강의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코칭해드리고 이거 이렇게 수정하고 제목은 뭐 개인전서의 제목은 이렇게 목차는 이렇게 또 원고를 써내면 이건 이렇게 다듬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도 하고 스스로도 하도록 도와드리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중간에서 편집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각 출판사에도 그런 편집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되게 유명해. 그래가지고 원고를 이분은 이제 이미 원고를 부탁했지만 딱 가져왔지만 시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집자는 그거를 다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물론 저자가 그걸 원치 않을 때도 있고 뭐 이제 근데 저자가 너무 유명하면 또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편집자의 그 역할을 AI가 되게 이제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자도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하고 시장 분석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시장 분석을 하잖아요. 매일 그래서 편집자들은 이 서점에 들어가서 오늘은 어떤 책들이 나왔고 어떤 표지가 나왔고 어떤 트렌드 이거를 또 그 뭐죠? 아날로그 방식으로 조사하는데 예전에는 또 뭐 구글 검색, 요즘에 구글 트렌드 검색하고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 키워드 분석하고 이러잖아요. 상위 노출 키워드 이런 분석하고 막 이러자. 블로그 하신 분들은 아시죠? 그런 거 막 해가지고 그 좋은 키워드를 해가지고 그 글 안에 녹여놓고 제목도 그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출판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챗GPT가 나와서 어떤 혁명이 일어났어요. 구글 같은 경우도 사실 들어가면 링크만 딱 뜨잖아요. 그럼 그 링크 하나하나 들어가서도 글을 일일이 다른 원고를 봐야 되는데 챗GPT가 왜 대중화됐어요? 물론 기술적으로도 좋아졌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문서로 요약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구글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딱 넣으면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넣으면 그 관련된 링크가 쫙 떠서 또 링크마다 다 들어가서 내가 분석을 해야 돼요. 그걸 또 다시 요약을 해야 돼. 그런 노동이 들어갔죠. 물론 구글만 나와도 되게 큰 혁명이었지만 근데 챗GPT나 이 AI는 그 모든 데이터들을 다 분석을 본인이 알아서 해줘. 내가 일일이 링크를 들어가가지고 막 검색해서 그거를 또 들어가서 일일이 원고를 하고 그걸 요약을 하면 그것도 노동이잖아. 인간의 노동. 나의 노동이 들어가는데 이 챗GPT나 다른 AI 요즘에 이제 챗GPT 안에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요약 노트를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강의를 들으면 100% 필기를 하거든요. 거의 제가 이 타자 속도가 되게 빨라요. 훈련이 해가지고. 그러면 그래도 100% 필기는 했지만 그거를 뭐 제목은 10포인트, 뭐 본문은 8포인트 이건 또 다른 이제 그걸 정리를 깔끔하게 하려면 깔끔하게 요약 뭐 노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 저번에 제가 어디 논지영원에서 보여드렸나? 그 운영진한테 보여드렸나요? 제가 막 이제 100%막 필기 노트를 한 거를 내가 막 10페이지를 노트를 필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를 그냥 챗GPT에게 제 파일을 넣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제 이 노트를 좀 깔끔하게 정리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면 정말 제목 굵기를 알아서 굵고 크게 그다음 뭐 어떤 뭐 1번 번호까지 본인이 그러니까 막 제가 문장으로 막 그냥 이렇게 한 거를 본인이 알아서 주제 뽑아서 그 밑에 포인트 굵기랑 이거랑 점점점 뭐 1번, 2번, 3번 제목도 적절한 거를 다 뽑아서 다 깔끔하게 정말 1분도 안 걸리게 요약 정리를 해줘요. 그럼 제가 그 정리를 만약에 따로 또 한 100% 필기하고 그걸 정리를 만약에 좀 깔끔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1시간 걸릴 거예요. 근데 그걸 1분 만에 해줘요. 이걸 근데 안 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 노동이잖아요. 굳이 내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거 유료를 그냥 뭐 이렇게 유료 20달러거든요. 이거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제가 비서나 누구를 써도 그래서 지금 비서라고 하는 거예요. AI 비서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매인분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물론 이제 이거를 여러 개 쓰시는 분은 뭐 이것저것 뭐 어떤 이미지 좋은 거, 그러니까 AI마다 조금씩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챗GPT는 이게 좋고, 뭐 클로드는 이게 좋고, 뭐 퍼블리시티는 이게 좋고, 뭐 어떤 건 마인드맵을 막 그려주고 이러거든요. 또 이미지에 특화된 거, 영상에 특화된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다 쓰시는 분들은 뭐 구독료가 그래도 뭐 1, 20만 원 쓴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7, 80, 전문적으로 아니 뭐 디자인 좋아하는 사람 7, 80만 원 쓰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이거를 사람 하나 구해서 쓰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렴하잖아요.
안 쓸 수가 없는데 이 AI로 그럼 책 쓰기. 자, 오늘 실습인데 뭐 많이 하지. 실습을 먼저 하기보다는 자, 그럼 우선은 채팅방에 내가 지금 그래도 일상적으로 아마 한 번씩은 써봤을 텐데 GPT를 써본 적이 있다. 아니, 써본 적이 있다 하면 그래도 한 번씩 써봤을 것 같아. 작년에도.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그래도 매일 한 번씩은 들어가서 쓴다. 1번. 자, 1번 눌러주세요. 오, 그래도 매일 한 번씩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있으시네요. 네네네. 어, 그래도 있으시네. 매일 한 번씩 들어와서 어떤 거를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도 있으십니다. 예, 지금 쓰고 쓰셔야 돼. 제가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강조를 안 해요. 여러분 아마 저 성향을 아실 거예요. 뭐 해도 뭐 이렇게 크게 저거 한 사람이 알아서 하시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PPT를, 제 화면이 왜 이렇게 흐리게 나오죠? 지금 뭐, 아까 닦았는데, 카메라 닦았는데. 자, 오늘은 누구나 작가가 되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AI 특강이잖아요. 물론 책 쓰기 특강이지만, 오늘 PPT를 제가 그동안 다 제가 만들었거든요. 자, 오늘 PPT는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 너무 쉽죠? 오늘 제가 자료는 다 넣었어요. 텍스트는 다 넣었는데, 이 오늘 PPT 자료가 뭐 많진 않아요. 그런데, 물론 제가 중간에 약간 이제 글자나 이런 거 수정한 건 있지만, 거의 1분 만에 이미지부터 이 글자, 물론 이 템플릿은 제가 선정했지만 1분 만에 얘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또 다른 이제 AI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림까지 그냥 알아서 만들어주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만 이렇게 주제가 이제 이거니까 지금 이거니까 뭐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된 제가 뭐 따로 이제 그걸 요구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근데 자, 오늘 제가 아마 오늘 인스타를 보신 분은 제가 이 책을 올렸습니다. 저 이제 단단부 클럽 책으로 제가 선정한 책인데 이제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제가 거의 이제 이번 할의 책들은 그 뭐죠? 호모데우스나 21세기 제가 이런 거 다 이제 읽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분의 얘기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이분의 또 필요한 관점이 있어서 책이 나오면 좀 읽어보는 편이어서 이 책도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나와서 좀 훑어보고 이 책을 또 북클럽에서 같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다시 이제 논제를 만들기 위해서 좀 집중해서 요 며칠 동안 읽어서 오늘 새벽에 다 읽었어요. 한 600페이지 됩니다. 또 이제 이분이 계속 뭐 그전 책에서도 AI를 계속 얘기했던 분이거든요. 역사학자이지만 AI를 계속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요번 책은 특별히 지금 AI가 지금 혁명 뭐 딥시크 나오면서 더 지금 이제 온 세상에 지금 AI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얘기했을까가 되게 궁금해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600페이지를 조금 그렇긴 했지만. 그래서 완전히 그 또 이 뭐 석기 시대부터 근데 지금 AI가 어떤 게 차이점이냐 하면 뭐가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면 우선 이거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페이지를 AI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도 아까 1번 누르셨지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자, 이게 2002년도 얘기예요. 구글 얘기입니다. 잡지 와이어드를 창간한 편집자 케빈 켈리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이제 2002년에 구글에서 개최한 작은 파티에 참여했다가 레리 페이지, 구글 대표죠. 레리 페이지와 대화를 나눈 일을 들려줬습니다. 레리,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2002년도예요. 레리,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수많은 검색 회사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웹 검색을 무료로 제공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뭘 얻을 수 있죠? 이제 레리 페이지가 얘기합니다. 구글의 진짜 목표는 검색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레리 페이지가 구글 대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2002년도예요. 20년 전입니다. 우리는 AI를 만들고 있어요. 그가 말했다.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하면 AI를 만들기가 쉬워진다. 그리고 AI는 많은 데이터를 많은 힘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구글이 이 검색을 무료로 쓰게 하면서 이 사람들의 목표는 물론 이제 그런 광고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2002년도에 목표가 AI였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수많은 왜냐하면 AI가 지금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혁명이 온 거는 그만큼 우리가 SNS와 이걸 너무 열심히 하면서 데이터를 우리가 다 이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AI가 이제 이제 스스로 이제는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데이터가 쌓여야지만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은 2002년도에 대표가 우리의 목표는 이제 구글 이 검색해서 이게 아니라 AI를 이미 내다보고 이미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하고 데이터의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첫 개부터 쭉 하면서 뭐가 이제 차이점이냐 하면 뭐 인간이 이제 그동안 그러니까 정보혁명이라는 거예요. 인쇄술이 발달하고 문자가 이제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전에도 사실 뭐 전체주의, 민주주의 지금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제 뭐 트럼프 나오고 우리나라도 좀 여러 이제 그 정치적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와 이 전체주의와 막 이런 극우와 막 이런 것들이 막 지금 혼란스러운데 지금 그 인사이트들을 이 책에서 되게 많이 줘요. 그러면서 사실 그 역사가 옛날에도 있었고 근데 옛날에도 전체주의도 있었고 막 이랬는데 그때는 그것이 파급력가 없었던 게 SNS가 없었던 시절에는 아무리 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가 이렇게 뭐 로마 시대. 그래 SNS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하나 전달하려면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어떤 권력을 이제 그걸 전파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문자가 발달하고 또 책이라는 게 이게 되고 또 SNS가 이제 지금 가져오면서 이게 이제 민주주의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민주주의가 됐으면 괜찮냐? 아니죠. 이제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모든 목소리가 또 집합되니까 이 모든 목소리가 어떻게 잘 협력이 되면 잘 모르는데 그런 어려움이 또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이제 이 정보를 가졌을 때 그걸 잘 사용은 괜찮은데 잘 못 사용하면 많이 역사적으로 이제 마녀 사냥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이 정보를 잘 활용하지 못한 거죠. 오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거를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 되게 좋은 어떤 정치와 권력을 가질 수 있지만 안 그러면 마녀 사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성경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가 이제 1000년 이상 됐으니까 성경 얘기도 막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여튼 어떤 부분은 저는 이제 동의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되게 역사적으로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래도 인간이 개입됐어요. 인간이 그거를 뭐 선하게 작용했든 악하게 썼든 인간이 작용을 했는데 이게 AI 혁명은 어떤 이제 진짜 완전한 근본적 차이가 뭐냐면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AI가 이 데이터를 이제 다 모으면서 이제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이제 이런 어떤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AI가 가져오면 기후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좋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그런 위험성 잘못하다 우리 뭐 그런 SF 영화나 책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이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도 인간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든 뭐 잘했든 못했든 인간이 어떻게든 개입해서 문제도 일으키고 좋은 것도 가져왔지만 AI는 이제 스스로 이제 이게 본인이 스스로 하스바 결정하는 이 주체성 예, 이게 가져오면서 그러니까 이 주체성이 이제 생겼다. 이게 이제 인간이 그래서 이게 전체주의도 문제고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고 민주주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어떤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주체적 행위자로 이제 이게 되게 이게 중요한 어떤 문제이고 그 이제 그렇지만 이제 하여튼 뭐 긍정적으로 유발하려는 그렇지만 인간의 지혜를 믿 그래도 믿어 봐야지 않냐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이제 지금 이런 문제들 우리 고민하고 그러니까 모든 그렇잖아요. 핵무기도 그런 기술적인 건 좋았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온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되게 잠재성이 있지만 잘못하면 우리 인간은 쭉 그 정보를 활용한 AI도 정보잖아요. 그 역사를 봤을 때 되게 악하게 사용하고 파괴적으로 사용한 역사도 많기 때문에 AI도 똑같을 수 있어요.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파괴적으로. 그 안에 이제 인간이 개입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죠. 기후 문제도 이제 우리가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AI도 이제 한 나라에만 이게 디지털 이제 제국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합의하고 하지 않으면 이거는 더 큰 되게 전체주의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디지털 제국인 거죠. 전체주의로 이걸 악용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기후 문제처럼 전체 세계적인 합의나 뭐가 이런 게 되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위험하게 될 수 있다. 네, 이런 어떤 이런 포인트들을 알고 이 책 600페이지지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럼 이거랑 이제 책 쓰기 우리가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하고 결정하지만 이제 협업을 해야 되죠. 우리의 관점은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데 요거 이제 뒤에 가서 약간 그래 실습은 그래도 좀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많은 것들을 해줘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단수 노동도 해주고 뭐 요약도 해주고 뭐 뉴스 기사 이제 다 요약해줘요. 우리가 다 여기 뭐 유튜브 다 요약을 해줍니다. 점 좋은 게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하냐면, 제가 지금 이제 퇴사하고 나와서 책을 쓰고, 또 이렇게 비즈니스 약간의 그런 어떤 1인 기업처럼 약간 이렇게 프리랜서처럼 뭐 이렇게 이런 게 좀 살고 있는데, 제가 근데 작년에 우리 운영진은 알 거예요. 제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했던 걸 아실 거예요. 약간 지친 거보다는 어떤 반복 업무. 그러니까 제가 SNS도 매일 하잖아요. 요즘 막 2개씩 올리거든요. 블로그는 잘 못하는데. 근데 이것도 약간 반복 업무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모임을 하고 후기를 이것도 사실 반복 업무인데, 사실은 이 모든 걸 안 할 수는 없는데, 소통하기 위해서 안 할 수 없는데, 제가 조금 더 창의적인 일을 저도 하고 싶은데, 이거에 어떨 땐 지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냥 다시 옛날처럼 운동 모드로 갈까? 그냥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집중, 그 일을 해도 저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고민들을 했었어요. 몇 달 동안 한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운영자들이 해야 된다. 또 그런 또 격려와 이것 때문에 이제 우선 올해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갑자기 AI가 또 책을 읽다 보니까 AI가 갑자기 AI를 다시 좀 해볼까? 또 해야 된다라는 이 감이 더 왔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막 공부를 하고 하니까 여기에 또 답이 있는 거예요. 정말 단순 노동이나 이런 거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덜어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해야 되겠죠. 저는 또 인문학 독서 모임을 하고 인문적인 글쓰기와 이걸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술만, 그래서 제가 아까 유발 하라리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거를 이제 활용할 때. 근데 이제 잘못 활용하면 이게 진짜 바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진짜 우리가 기계가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편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진짜 독서와 글쓰기를 꾸준히,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하면 저도 독서 글쓰기 이제 안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을 살짝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써보니까 독서 글쓰기는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제가 몇 번 써보고 오히려 계속 또 강조하거든요. 그거 안 하면 AI를 잘 활용 못 해요. 그냥 여기에 종로로 돼서 기계적으로 내가 기계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꾸준하게 독서와 글쓰기를 하면서 우리 뇌를 계속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말했죠. 독서와 글쓰기를 하는 게 단순히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게 아니다. 정보는 여러분 인터넷에 수두룩합니다. AI도 정보 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 뇌를 말랑말랑하게 계속 경직되지 않게 말랑말랑하게 하는 거, 우리 뇌를 젊게 하는 거는 우리 꾸준하게 여러분이 긴 텍스트를 읽고 계속해서 사유하는 글쓰기를 쓰지 않으면 그냥 AI도 재미없어지고 다 삶이 재미없어질 거예요. AI를 써도. 왜냐면 내가 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올해는 계속 기술도 배우고 여러분이 또 인문학적인 독서와 글쓰기 이 두 가지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것도 계속 얘기할 거고요. 인문학적인 것도 얘기를 할 건데 아무튼 오늘 이제 책 쓰기 또 각이잖아요. 시간 벌써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왜 그래도 책 쓰기 지금 AI에 관심을 가지고 오셨나요? 책 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오셨나요? 책 쓰기에 관심이 있어서 아마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왜 책을 쓰고 싶으세요? 왜? 혹시 책 쓰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왜? 한번 채팅방에 써주세요. 한 키워드로. 책 쓰고 싶으신 분들은 왜? 혹시 언젠가는 쓰고 싶다. 이런 분은 내가 왜 쓰고 싶은지 아마 하나의 키워드로 채팅방에 한번 써보세요. 이미 쓰신 분도 있죠? 이미 쓰신 분은 아마 계속 또 쓰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제가 안 보이나요, 이게? 음, 자기 성장. 맞아. 예, 나를 표현하고 싶어서. 네네. 예, 저도 자기 성장이 첫 번째 사실은 저는 이유예요. 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없어요. 유명해지면 피곤하거든. 예, 자기 성장 진짜 성취감이 있습니다. 책을 쓰면 이게 독서보다 그 이상 기록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타인과 나누기 위해서 계속 독서하고 추적해 가면
나누고 싶은 욕구가 되게 커져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거고, 내면을 정리하고 싶고, 예, 독서의 결과, 예, 자기 브랜딩. 브랜딩은 따라오죠, 진짜. 따라옵니다, 그냥.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지식을 공유, 내 지식과 경험을. 아마 여러분 다 여기 40, 50대가 많으실 거예요. 30대도 있을 수 있고, 60대도 있을 수 있는데, 40, 50대가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살아온 게 이제 30대, 40대, 50대 이미 경험과 지식이 되게 많잖아요. 또 우리는 다 인간이라면 나누고 싶은 요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1인 뭐 비즈니스 하여튼 뭐 프리랜서든 이제는 앞으로 아마도 AI 때문에 더 그런 게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서 1인 작은 인플루언서 뭐 작은 이제 그러니까 그 뭐죠? 그런 것들 이제 작은 1대1 거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개인 브랜딩 그러니까 이제 큰 거보다 작은 신뢰하는 어떤 그 관계 안에서의 거래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많아지고 짐이 이미 그러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브랜딩이 이제 필요하죠. 각자만의. 그러니까 나를 이제 명함이죠. 사실 책은 명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누구나 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명함처럼 이게 되게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혀. 뭐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그냥 크게 명함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기 성장, 성찰 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브랜딩이 되고 내가 비즈니스를 연결하면 이런 작은 어떤 수익의 창출이나 기회들이 마련이 또 될 겁니다. 근데 뭐 한 권을 여러분이 욕심부리면 안 되고 꾸준히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제가 뭐 오프라인 저도 막 뭐 이렇게 나가겠다 하면 저도 여기저기 막 지원서도 내고 더 하면은 저도 아마 되게 많이 뛰어다닐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거 거의 안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제가 SNS를 그냥 꾸준히 하고 책을 내는 경력이 이게 쌓이다 보니까 그냥 꾸준히 몇 년 동안 성실하게 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지역 오프라인을 제가 거의 제가 있는 지역에서 거의 활동을 이제 퇴사 후에는 안 해요. 근데 지역 교육청 장사님도 그냥 오프라인이잖아요. 근데 그 지역 교육장님이 온라인에서 검색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에 독서협의회 잠깐 활동하다가 거의 불성실하게 했어요. 사실은 제가 흥미를 못 느껴가지고 좀 젊은 교사들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초등 독서 캠프를 한다고 해서 제가 정말 저한테 부탁하는 그 토론 우리 단답부급에 했던 그런 논제 토론 부탁할 때만 딱 2번 가서 해드리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안 한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좀 이렇게 책을 읽다가 뭐 어떤 좀 뭐 고민할 게 있었어요. 근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작년 몇 개월 전에 이미 안 한다고 했어. 올해는 제가 못 하겠습니다. 그 모임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못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좀 생각이 나면서 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내 시간 따지고 이게 너무 이렇게 나랑 좀 뭔가 이렇게 딱 포인트가 저는 지금 거의 어른들 대상으로 하니까 조금 나한테 내가 뭐 거기 다 교사인데 이렇게 저를 부르셨는데 지역 작가라고 부르셨는데 뭐가 도움이 되나? 물론 이제 토론 쪽은 또 제가 가서 이제 해드리고 어, 제가 또 사실 자원봉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또 사례를 했더라고요. 저는 보내지 말라고 제가 올해는 그냥 작년에는 다 그냥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저는 그 확인도 안 했더니 그냥 다 사례금을 또 보내셨어. 그래요. 너무, 또 올해 그래서 안 한다고 했어, 이미. 그런데 너무 갑자기 죄송한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해 인사 이제 구정 끝나고 갑자기 이제 그게 해가지고 인사도 드리면서 제가 너무 작년에 이제 조금 사실은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올해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자리는 지키겠다고 자리는 지키겠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뭐 그런 것뿐만 그랬다 이제 강원 뭐 또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요. 강원 그 교육청 쪽에 뭐 그 각 작가 명단 올려드리겠다고 뭐 이것저것 또 자료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이 생겨요. 이제 그런데 사실 시간이 이제 그것도 이제 투자를 나가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꾸준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욕심을 내지 않는데 그냥 꾸준히 그냥 이제 내 공부하고 지식을 이제 기록하고 하면 그 분야에 이제 관련된 또 필요들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연결이.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책 쓰기에 대해서 전자책과 종이책에 대해서 잠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종이책 위주로 작업을 해온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전자책은 그냥 딸려오는 거. 딸려오는 거로. 왜냐면 종이책을 전 써봤으니까 전자책은 너무 쉽게 생각을 했어요. 쉽게 생각하고, 그냥, 뭐, 이거 그냥, 뭐, 그냥 사실 전자책은 분량도 고민이 없잖아. 그냥 한 30페이지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팔아도 되니까 조금 가볍게 많이 생각하고, 야, 이거는 진짜 뭐 한 달에 한 권 쓸 수도 있고, 뭐, 내가 작정하면 일주일에 한 권도 쓸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전자책은. 아마 전자책 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아예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전자책 쓰기 과정 여기저기 하잖아요.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지금 AI 종이책 나오면 이제 전자책도 딸려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다시 이 장단점을 좀 분석을 좀 해봤어요. 해봤더니 전자책은 정말 출판 비용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종이책은 우리가 뭐 어떻게든 이제 아니 그 오프라인까지 유통, 이제 POD 같은 건 온라인만 유통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까지 유통되면 사실 이 유통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책도 인쇄하고 막 여러 가지가 드는데 전자책은 뭐 인쇄 비용도 없고 유통 비용도 없으니까 거의 사실 제작비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바로 그냥 내가 이제 그 전자책 플랫폼에 올리기만 하면 바로 출간이 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글만 쓰면 돼요. 재고, 인쇄를 안 하기 때문에 재고 부담도 없고, 그렇지만 또 수익률도 높아요. 종이책은 사실 중간에 서점에서 떼어가는 거 맞고, 중간에 유통, 뭐, 이 비용이 많고, 또 인쇄 책 하고 해서, 사실 저자한테는 10%, 초보 작가한테는 수익 더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작아요. 나머지 왜냐면 여기저기 떼어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전자책은 뭐, 50%, 60%, 50% 정도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팔리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마케팅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자책은 또 이제 글로벌 유통도 가능해요. 아마존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또 가능해요. 이제 그게 뭐 번역하고 이제 이러면. 그렇지만 신뢰도나 브랜딩은 저는 좀 낮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전자책은 누구나 그냥 자기가 그러니까 출판사 허락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전자책은 누구나 등록만 하면 되니까 사실 신뢰성의 좀 문제, 브랜딩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자책을 쓰면 신뢰성이나 브랜딩의 문제가 좀 있겠죠. 내가 브랜딩인가 목적이다 이러면 전자책부터 쓰는 거는 조금 많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종이책보다는 권위가 아직 낮다고 되고 누구나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된 전자책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막 예전에 어디 뭐 챌린지 할 때 그냥 해서 막 그냥 올리잖아요. 그냥 뭐 태고나 이거 그거 없이 그냥 사람들 글 모아서 올리면 올릴 수는 있어요, 다.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전자책은 내기 싫고, 그러니까 그런 챌린지 모집해서 나 책 냈다, 전자책 냈다, 막 그냥 원고 태고도 대충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책 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뭐 외부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소장 가치도 그렇고, 하지만 판매 지속성은 영구적이죠. 이게 뭐 인쇄나 이런 게 없으니까. 종이책은 인쇄해서 뭐 다 하면 다시 재판하면 또 몇백만 원 줄 수 있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영구적. 그런 측면에서 좋고. 그리고 뭐 마케팅 활용할 수는 있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아니면 무료 배포도 할 수 있죠. 그냥 뭐 내가 이게 뭐 가격을 책정했지만 사실 이게 몇 페이지 안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또 무료로 내가 마케팅적으로 막 활용해서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 불법 공유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종이책은 POD 이제 종이책이 있고 POD 아시죠? 그 프린트 온 디민드라고 해서 주문형 이제 한 권씩 그러니까 미리 다 인쇄해 놓지 않고 독자가 주문하면 그때 인쇄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각 책마다 그러니까 인쇄는 아마 엽서나 포스터 인쇄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책을 많이 한 번에 저거 인쇄할수록 가격이 계속 다운되잖아요. 근데 내가 종이책을 뭐 한 번에 1,000권 찍어 놓는 게 아니라 주문할 때마다 한 권씩 하니까 이게 인쇄 비용이 늘어가서 책값이 약간 조금 1,000원, 2,000원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 배송이 안 되거나 뭐 그렇지만 재고 부담이 없어요. 출판사든 작가든 책을 이제 출판을 하면 이거를 팔아야 된다라는 좀 부담이 있거든요. 안 팔리면 뭐 작가도 그렇지만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게 나 손해되면 사업이 망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POD는 환경 문제도 좀 그렇기 때문에 그 판매에 대한 거나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이제 POD를 요즘에 POD 플랫폼도 있기 때문에 무료로 출판할 수 있는 데기 때문에 많이 하기도 해요. 아마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북쿠크나 뭐 이제 요즘에 교보에서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분이 이제 무료로도 할 수 있어. 거기 이제 무료 디자인 아마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퀄리티가 아마 좀 떨어지고 근데 이것도 전자책처럼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신뢰성 문제는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도서관에서 입고가 안 돼요. 안 되는 데가 아마 대부분이 있을 거예요. 음. 그렇지만 또 판매는 영구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지만 또 브랜드 도서로 활용할 수는 있어요. 브랜드 이제 그래도 전자책보다는 이제 종이책이 아무래도 한 권을 내가 이제 작업을 건 쉬운 건 아니니까 뭐 이제 이런 부분 그렇지만 온 오프라인 이제 유통되는 거는 그 대신 단점은 출판 비용이 높고 왜냐면 인쇄를 그래도
이제 몇백 권 해놔야 되고 유통 이런 것들 있고 또 출판 속도도 이제 POD나 전자책보다 좀 느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비싸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고 부담도 있고 수익률도 조금 이제 10%뭐 POD도 그렇지만 10% 이제 그 이하로 낮고 그렇지만 신뢰성이나 브랜딩을 생각하면 온 오프라인이 가장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소장 가치도 그렇고 이제 이런 근데 이제 뭐 판매 지속성을 봤을 때 조금 재고가 다 팔리면 이제 뭐 2세, 3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뭐 2세, 3세도 처음에 500건을 뽑아놨는지 1000건이 뽑아놨는지 모르죠. 근데 아무튼 2세, 3세 하면 이제 이거를 그럼 한 번 하면 또 이게 몇백만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판사에서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저한테 책 의뢰가 오신 분이 첫 번째 어떤 출판사에서 했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렇게 잘 팔릴 줄 모르고 조금씩 인쇄를 하신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 거기도 작은 출판사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근데 계속 이분이 에센스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의뢰를 하고 했으니까 안 할 수는 인쇄를 안 할 수 없고 이제 계속 하니까 이 출판 비용이 그러니까 조금씩 인쇄할수록 그 책 한 권에 대한 그 비용이 되게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출판사는 계속 부담이고 그래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책을 절판시키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사가 계속 책 가격도 보니까 되게 높게 책정했더라고요. 뭐 2만 원 넘게. 근데 이분이 이제 SNS에서 좀 인기가 있으니까 책은 또 꾸준히 팔렸던 것 같아요. 첫 이제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인쇄를 끊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출판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소연을 저한테 와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책을 이제 저랑 작업을 했는데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높은 제작비가 단점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책, 이제 종이책을 생각했을 때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출판 목적에 따라. 그래서 내가 브랜딩이 목적이다. 그러면 사실은 POD나 전자책보다는 온 오프라인을 조금 여러분이 좀 제작 비용 이게 물론 이제 내가 투고해서 되면 무료니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초보 작가거나 내가 유명하지 않으면 그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제작 비용을 두고 온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이제 좋은 전략이고 이제 도서관도 다 납품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거 마케팅만 잘하시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거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책을 내면 돈이 들어요. 제가 출판사가 있고 해도 기본적인 거는 들어요. 그래도 제가 첫 번째는 이제 타 출판사에서 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다 그렇게 이렇게 온 오프라인 이제 했는데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그렇게 오프라인을 나가고 싶은 욕구가 크진 않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제 브랜딩을 위해서는 필요는 했어요. 처음에 지금 벌써 네 권을 제가 그렇게 개인져서 우리 그렇게 냈잖아요. 또 다른 뭐 공저들도 있고 이런 것까지 하면 거의 10권이 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제가 그때는 큰 고민 없이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앞으로 계속 내가 이렇게 돈을 투자하면서 이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제 투고는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시간이 또 아까워서 이제 출판했으니까 약간 제가 비용 들어서 하는 게 낫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근데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고민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피오드로 그다음부터 책을 낼까? 피오드는 저는 돈이 안 들거든요. 전자책도 돈이 안 들거든요. 저는 또 이제 디자인이나 이걸 다 할 수 있으니까 피오드는 돈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앞부분에 어떤 브랜딩 이걸 신뢰도를 쌓아놨기 때문에 굳이 내가 뒤에 있는 책도 이거를 다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그리고 요즘에 추세는 뭐냐 하면 아마 여기 지금 운영주 중에 한 분이 이제 주식 어디를 유튜브를 하나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이제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통 물어보니까 그분이 100만 이상이 되는 그 주식 유튜버인데 그분이 책을 내서 판매를 하는데 어디다 하니까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를 해요. 100만이 넘는 유튜버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하니까 출판사에서도 아마 의뢰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내지도 않았고 책 가격이 얼마냐면 3만 원이 넘어요. 근데 책이 1000권 이상 팔렸나? 많이 팔리신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글 쓰고 제본에서 아무런 출판 그 거치지 않고 본인이 그럼 물론 이제 인쇄 비용 빼고 나머지 본인이 다 수익에 먹죠. 요즘에는 본인이 인플루언서고 100만이 넘어요. 그러면 책을 사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본인이 수익을 다 먹는 거예요. 중간에 온라인 뭐 S24가 교보 이런 데가 거의 40% 떼어가거든요. 출판사도 그렇게 많이 먹지 못해요. 그러면
본인이 다 그 나머지 뭐 30% 빼고 뭐 그걸 다 중간에 유통하고 이걸 다 그럼 그 책 수익만 해도 장난 아니죠. 이것도 하나의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예요. 내가 인플루언서고 본인이 그걸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면 굳이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그런 직접 판매 스마트를 직접해서 그냥 판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아직 그게 안 되니까 브랜딩도 필요하고 이미 유튜브가 100만 이상이면 이미 브랜딩이 확실한 분이신 거죠. 우리는 그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판사를 거치고 도서관도 입고가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공조 작업도 하잖아요. 근데 공조를 하는 이유는 개인저서 전 단계예요, 사실은. 공조 하나로 브랜딩이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공조를 써보면 이게 글쓰기 실력이나 출판에 대한 감이 생기거든요. 그럼 개인저서에 대한 어떤 그 용기가 좀 생길 수 있고, 제가 그래서 전자책 작업은 사실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자책 쓰기 과정을 한번 열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전자책 이제 공조는 사실 같이 쓰는 거라서 작업이 빠르잖아요. 그리고 뭐 종이책이기 때문에 되게 성취감이 있어요. 그래도 물론 이제 분량은 좀 적지만 근데 전자책은 개인책이거든요. 그리고 공조처럼 성취감이 또 빠르게 결과물이 나와요. 전자책은 분량이 작기 때문에. 근데 또 개인 저서기 때문에 이것도 공저와 같은 성취감 그리고 글쓰기 어떤 실력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 그거를 제가 조금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제가 처음으로 전자책을 먼저 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자책을 쓰고 보완해서 종이책으로 작업을 저는 이제 거꾸로 이번에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아마 책을 이제 써보신 분도 있으면 공조를 이미 저랑 써보신 분도 있는데, 아예 나는 처음부터 개인저서를 저처럼 도전하셔도 돼요. 그런데 나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저도 사실 처음에 공조를 썼어요. 2권 쓰고, 3권 쓰고 종이책 썼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 공저나 전자책을 먼저 하면서 출판 경험 해보시고, 그 다음 개인 저서를 쓰는 이제 이런 트랙을 또 가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내가 또 이렇게 써보고, 개인적으로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한 여러 권을 썼다. 이러면 다 이제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종이책만 사실 생각해고 살아왔는데, 제가 지금 이제 환경이 이제 확 달라졌거든요. 지금 전자책 젊은 세대들은 전자책에 있는 비율이 되게 높아져요. 그리고 이게 또 전자책은 수익이 더, 이제 인세도 더 많기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는 이 전략을, 아마 지금 제가 책을 쓰고 있는 게 AI 책 쓰기예요. AI 책 쓰기가 이렇게 쉬웠어? 라는 제목으로 아마 출간될 확률이 높아요. 중간에 바꿀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는 하이브리드 제가 이렇게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전략, 전 세계적인 추세는 하이브리드 전략이에요. 전자책, 종이책, 또 오디오,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여튼 이름 뭐 이렇게 판매하는 이런 이제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그러니까 다양한 지금 저 이걸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외에도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전략적으로 고민해서 여러분 책을 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장단점이 다 있다는 거죠. 저도 사실 종이책만 이제 브랜딩 뭐 이런 그리고 되게 전체를 가볍게 여겼는데 좀 이 2가지를 이제는 조금 자유롭게 그리고 이제 전체책을 써놓은 거를 내가 좀 보완해서 종이책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종이책을 하나 하려면 지금 너무 산이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게 지금 저도 고되고 산이 높은데 이 전자책을 좀 가볍게 하면서 요거를 계속 보완해 가서 종이책으로 이제 낼 수도 있는 루트도 있어요. 그러면 좀 성취감이 중간에 한 다리가 있으니까 쉽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AI를 좀 빨리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저랑 개여서 개인 저서 작업하신 분도 있는데 출판 목적에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그림 다 AI가 그려줬어요. 자, 출판을 하면 이런 프로세스가 있죠. 처음에 기획을 합니다. 기획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제가 아마 개인 저서 쓸 때 이거를 가지고 한 2, 3주 하나요? 처음에 뭐 개인적으로 계속 컨설팅도 하고, 뭐, 이 콘텐츠 잡고, 제목 정하고, 목차 정하고, 이게 한 2, 3주, 3주 뭐 이렇게까지 간 것 같아요. 원고 쓰는 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시장 분석하고 경쟁 요소 분석하고 막 이거를 이제 해야 돼요. 제목 정하고 그냥 뭐 글 모아서 내는 거는 그냥 이런 POD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거를 이제 처음에 3, 4주 개인져서 쓰실 분들은 이거를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책 쓰기 코칭 할 때 이게 혼자 처음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옆에서 강의를 하고 또 이제 스스로 과제하면서 이거를 도와드리는 작업인데 이제 지금 AI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AI가 이게 편집자들이 도와주고 저처럼 책 쓰기 코치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기술을 알면 AI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아이디어와 브레인스토밍과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몇백만 원짜리 강의를 사실은 들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래요? 이제 그러니까 목차까지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거의 책 쓰기 50%예요. 나머지는 이제 원고를 여기에 따라 쭉쭉쭉 써가시면 돼요. 우리 아직 사기분들 아직 이제 쓰고 계시고, 뭐 50%, 70% 거의 태고만 이제 하시면 된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목차까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AI가 많은 걸 해주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초보 작가들에겐 진입장벽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옆에서 이제 사람이 도와준 거, 그다음 코칭과 컨설팅이 되는 건데, 이거를 되게 많이 이제 AI가 도와주는 거고, 원고 작성도 사실은 이거를 처음에 우리 공조 쓰신 분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막 그냥 쓰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냥 쓰라고 한 거 아니죠. 어느 정도 가이드를 주고. 근데 초안을, 이제 처음에 뭐죠? 초고는 야, 여러분 진짜 자유롭게. 자유롭게 이렇게 쓰라고 하고 이제 태고가 진짜 글쓰기다라고 하는데 이 초고를 처음에 쓰는 것도 어려울 수 있잖아. 이 목차 잡고 사실 이거가 못해서 우리가 아예 포기하신 분도 많거든요. 이 초안 A4부터 개인저서는 뭐 A4 100페이지라고 하면 그 100페이지 책 어떻게 사실 태고가 진짜 노동이거든요. 근데 초고도 이제 처음엔 채우기가 힘든 거죠. 근데 AI가 초고도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그러면 인간은 뭘 하냐? 열심히 태고를 해야 되는 거죠. 태고를 이제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세세하게 도와주는, 근데 이 부분만, 여기서 이제 목차 초고까지만 해도 거의 50%, 60%? 저도 사실 지금 네 권까지 쓰고 막 공조도 쓰고 했지만 제가 공조를 지금 작년까지 되게 열심히 했는데 올해 오픈을 잘 안 하잖아요. 사실 저도 책 한 권 작업하면 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진짜 저렴하게 진짜 공조도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정말 쉬운 작업이 아니어서 내가 이제 그만할까 이거 그동안 너무 재밌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몰입해서 하긴 했는데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저도 거의 10기, 그러니까 공조는 10기까지 하고 이제 개인 저서도 좀 많이 썼으니까 이제는 또 이제 좀 약간 저게 꾀가 생겨나서 이게 또 계속 할까 말까 막 이런 고민이 좀 있는 이제 그런 타이밍에 제가 이 AI를 이제 발견하면서 되게 많은 그 좀 단순한 그런 노동들 이런 걸 지금 덜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진짜 이 기술을 알면 그 태고하고 내 어떤 문장들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획하고 주제를 선정하고 뭐 시장 분석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고 수정하고 편집하고 이것도 사실 누군가의 이 도움이 사실 많이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글빵도 이제 첨삭 없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이제 이거를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기술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 기술만 터득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출판 준비 그다음에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책 한 권 출간하면 이제 이 프로세스예요. 표지 디자인, 내지 편집, ISM 발급받고 이제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제가 거의 작업을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건데 뭐 이것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출판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너무 이제 첫 세코참 이거 몇백만 원만 받고 하시는데 사실 이 되게 많은 것을 여기서 도와주고 원고도 이제 기초 초안들을 AI가 되게 많이 도와주고 거기에 이제 나만의 지식과 경험 또 문장도 거의 맞춤법이나 기본적인 것 많이 도와주는데 하면 진짜 너무 많은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걸 알면 이거 알고도 책을 못 쓴다? 그러면 그냥 안 쓰시는 게 나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책을 안 쓴다? 그러면 저는 종이책을 지금 여러 번 작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출판계에 저거 될 것 같아요. 그럼 AI 시대 그럼 많이 이제 해주는 작가해야 될 거 뭘까? 제가 지금 이제 거의 저도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출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선 전자책으로 먼저 해보려고 해요. 전자책 제가 먼저 해본 적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아예 전자책을 써야겠다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종이책을 염두에 두고 이제 쓰는 책입니다. 이제 AI 관련된 기술적인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AI가 써준 많은 것들에 나만의 지식과 경험을 녹여내면 됩니다. 왜냐면 AI는 좀 일반적인, 그러니까 문학적인 거는 제가 그러니까 소설도 이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내가 프롬프트와 이런 게 할 수 있는데 뭐 시나 좀 에세이 이런 거는 저는 아직까지 그걸 쓰시려고 하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자기 사유와 자기 성찰을 위한 게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거는 자기가 썼으면 좋겠어요.
소설 같은 걸 좀 창작이니까 좀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뭐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근데 제가 어떤 분은 고전, 뭐 이런 고전, 필사 이런 걸 가지고 막 챕터를 쓰는데, 근데 그런 거는 좀 이제 인문학적인 거니까, 조금 저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막 쓰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좀 자기에 좀 더 많은 게 들어가야 되는 책들이니까. 근데 좀 기술적인 거, 지식과 정보가 좀 많이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은 좀 AI를 저는 많이 활용해도, 왜냐하면 전자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식과 정보를 얻는 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몇만 원, 몇십만 원에 팔기도 하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카이스트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코인을 하시는 분인데, 전자책으로 책을 냈는데 9만 9천 원에 팔는데 그게 팔려요. 왜냐면 코인은 좀 잘 정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자책인데 그런 게 팔린단 말이에요. 지식과 정보가 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전자책으로 해도 뭐 몇십만 원에 파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좀 인문학적이고 좀 자기 성찰이 이런 것들을 전자책으로 잘 많이 사보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저는 그거는 아직 AI보다는 좀 또 나를 위한 것도 크니까 쓰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아무튼 그런 지식과 정보라도 거기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제가 막 AI 책 쓰기 쓴다고 해서 전 책 쓰기에 대한 그래도 경험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별할 수 있죠. 여기서 필요 있는 거, 필요 없는 거, 그리고 내 해왔던 경험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내 사례를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근데 어떤 부분 지식과 경험이 그냥 반복적인 건 있어. 우리가 책을 읽어도 보면 겹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가 또 쓰는 거 노동이야. 또 반복적인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근데 그런 것들이 AI가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본 작업에 내가 이제 덧붙여 쓰고 막 이렇게 좀 수정하고 나만의 문체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는 유명한 그 작가들이 보조 작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드라마 작가 같은 경우도 뭐죠? 보조 작가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자료와 뭐 이런 것들을 다 주고 뭐 기본 어떤 초안이나 이런 걸 잡아주고 그리고 위에 분은 왜냐면 이 글 쓰는 게 노동이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하려면 굉장히 많은 작업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쩌면 AI가 도와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문체 근데 문체도 여러분 이따 보여드릴 텐데 되게 많은 AI가 나와 있고 다양한 문체로도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검수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절을 검사해주는 AI도 있습니다. 그냥 블로그로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AI 활용해서 글 쓰시는 분도 많죠. 근데 이제 이게 또 블로그도 이제 이것도 다 그게 AI가 깔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AI 그냥 그대로 긁어 오면 그것도 요즘에 이제 AI 자동화가 많아서 그대로 그냥 긁어와서 바로 자동화 시키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거. 나중에 그런 특강도 여러분 제가 할 거예요. 자동화도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너무 힘들면 그렇게 막 다 유튜브로, 영상으로도 그걸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나의 노력이 1도 안 들어가고 기술적으로 자동화를 다 연결만 시켜 놓으면 그냥 챗GPT가 써준 거 자동으로 3D에 발행하고 인스타에 발행하고. 근데 저는 아직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기술을 아는 건 필요한데 중간에 제가 그래도 가공을 해야지. 나만의 거기에 그게 조금 인간적으로 이게 나만의 뭔가 생각이나 들어가야지. 근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써준 거를 이제 그냥 이런 거 싫어 완전 귀찮아하시면 그냥 그대로. 근데 그거는 좀 이게 그냥, 그냥 이렇게 한 거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좀 그런 게 조금. 근데 아무튼 이제 그거는 이제 전 가공은 아직까지는 해야 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거 최종 검수하고 그리고 이제 좀 틀린 것도 아직 살짝 있어요. 작년에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이순신이 막 그 아이패드 썼다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덜어졌는데 그래도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자기 분야는 보여요. 제가 지금 AI 시대 AI의 책쓰기를 쓰면서 막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저 질문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색을 해서 주는데 그중에 되게 제가 몰랐던 생각지 못했던 부분 자료를 주기도 해요. 근데 어떤 거는 뭘 주냐 하면 이 콘텐츠를 이제 마케팅처럼 활용할 때에 메타버스와 웹3 기반으로 좀 그게 뭐 세계적인 추세다 이런 거 막 아이디어를 줬는데 이 얘가 이제 아이디어를 줘도 그걸 제가 쓸 수 있어요? 아직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잖아요. 제가 메타버스를 해봤거나 물론 예전에 처음에 나와서 핫했을 때 뭐 가입도 하고 뭐 지갑도 만들어 보고 했지만 이 콘텐츠를 거기서 내가 들어가서 활동해 본다거나 막 그게 없잖아요. 또 웹3 뭐 이거 안에서 그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 경험이 없는데 그게 아무리 얘가 아이디어를 줘도 그거 못 쓴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독서 양이 있거나 이 부분에 대한 이미 하고 있는 뭔가 내 실질적 실천적인 게 있거나 이러면 이게 되게 그냥
제가 책 쓰기에 대해 이미 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AI 기술만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책 쓰기에 대한 프로세스랑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검수하는 데 있어서 되게 빠르게 검수해요. 이게 어떻게 틀린 거 떤 그러니까 기술적인 AI 도구를 이제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일일이 들어가서 다 확인해보고 이게 맞는지 이걸 이제 이거가 이제 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가 그 분야면 사실 AI가 되게 많은 걸 정리를 해주는데 이게 틀리고 맞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검수하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 내가 아무리 AI를 활용해 책을 쓴다고 해도 내가 골프에 대한 책을 쓴다. AI를 활용해서 얘가 많은 자료를 아무리 나한테 줘도 골프를 전혀 몰라요. 제가 골프를 용어도 몰라. 그러면 제가 AI가 쓴 거 이거 어떤 게 맞고 틀리고를 알 수 있을까요? 못 쓰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관련 분야는 얘가 많은 거를 정의해줘도 거기서 어떤 거를 거르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이 되고 내가 또 내 지식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노동력이 절감되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진짜 나의 보조 작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시간 있으면 어떻겠죠. 예, 그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몇 시? 예. 자, 그래서 아이디어 발굴에 되게 많이 도움이 주고, 아까 했던 그 책 쓰기 프로세스, 이제 기획하고, 주제 선정, 뭐, 제목 선정뿐만 아니라, 일단 초안 작성도 도움이 되고요. 문장 다듬. 근데 이 초안 선거 이제, 여기서 이제 태고는 자기가 좀 해야 됩니다. 근데 문장 다듬는 것도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건 다 해줘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쓰고 있는 원고 중에 일부분인데, 공유 화면이, 잠깐만요. 제가 이제 한 문단을 이제 그 태고하는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보는 건데 뭔가 아, 네, 여기 화면 보이시죠? 제가 한 문단이 만약에 이 챗GPT로 요 한 문단, 이게 지금 거의 프롤로그 첫 한 문단인데,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고 싶다는 꿈을 꾼다. 그러나 책을 쓰는 일은 막막하게 느껴지고, 뭐, 시간도 부족하며, 이렇게 한 문단, 이런 게 챗GPT가 써줬다고 해요. 자, 이제 클로드라는, 이것도 이제 글쓰기 AI인데,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퍼블리시트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다 따로도 이 문단을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고쳐달라고 이제 다 넣어봤더니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고쳐줘요. 이렇게 다르게. 그리고 이 센텐스 파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전자책은 보니까 이게 종이책은 막 제가 인디자인은 막 이런 디자인 프로그램 따로 막 써야 돼요. 그 돈을 내고 막 그 유 프로그램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업에도 그 내재 디자인을 하려면 또 그 디자인 그래야 종이책은 그래도 좀 이렇게 디자인이 나오는데 전자책은 보니까 그냥 이런 구글 문서 지금 저희 구글 문서거든요. 구글 문서에 약간의 뭐 앞에 그 뭐죠? 그런 뭐 발행인 뭐 이런 거 이제 기본 넣고 해서 그냥 이 구글 문서를 그대로 PDF로 만들고 요즘 전자책은 또 이펍이라고 하죠. 이게 종이책처럼 보이게 하는 그 이펍으로 자동 변환해주는 저 전자책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이펍으로 바꿔서 이 PDF 파일을 이렇게 그냥 구글 문서에 있는 거를 그냥 그렇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따로 내가 디자인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종이책 할 때는 그 디자인 프로그램 쓰고 그거를 이제 PDF로 변환해서 그걸 전자책으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이 이제 그 디자인 프로그램 써야 돼요. 그래야지 종이책 대부분 그걸 써요. 전문 이제 편집자들은 그 출판사에서는. 근데 이제 전자책은 그냥 구글 문서에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행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구글 문서에도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깔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막 AI를 이것저것 찾다가 이거를 태고하는 게 좀 또 다른 게 없나? 되게 많은데 이제 외국어 이런 게 많고 한국어에 맞는 좀 이게 없을까를 계속 찾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구글 문서를 지금 제가 쓰고 있는데 구글 문서에 뭔가 프로그램을 깔면 이게 보라색 요게 그런데 이걸 깔면 이거를 이제 문단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이게 뜨죠. 이 프로그램을 깔면 요게 있어요. 요 버튼이 뜨죠. 요게 이제 지금 내가 드래그 했잖아요. 요 문단을 딱 누르면 얘가 일상어로 바꿔주고 뭐 표준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존댓말도 요 문단을 뭐 요 형태로 할지 명사형으로 할지 이다 형태로 할지 아니면 보통 이제 존댓말로 할지 지금 요게 이다형 이거 지금 바꾸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복사를 혹시 하면 안 되니까 하나 더 복사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 바꿔볼게요. 저자가 목표하는 뭐 지금 이게 반말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어도 있고 뭐 영어, 일본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내가 뭐 존댓말로 바꾸고 여기 좀 표준으로 해서 이것도 문장 다듬기 수준도 이렇게 막 조절할 수 있어. 얘가 지금 여기서 한 세 개 사례를 줘요. 네,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럼 이렇게 세 개 사례듯이 이 보라색이 바뀐 거예요. 그럼 이게 단어나 여기 보면 아까 지금 다 이게 지금 반말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게 아예 바꿔줬네. 글쓴이가 저자를 글쓴이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다 존댓말로 바꿔줬죠. 근데 이것도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실행을 이 중에 선택해서 실행을 누르면 이게 딱 변환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태고도 막 해주고 뭐 맞춤법은 기본이고 이거를 약간 단어도 바꾸고 막 이렇게 윤문식으로 이거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이런 이제 뭐 교정교열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채찌피는 아주 못 들어가 있네. 못 들어가고. 네, 하여튼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협력이에요, 협력. 그러니까 우리가 의존이 아니라 보조 작가를 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근데 그거는 본인의 이제 양윤심이죠. 그래서 아마 저작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기준이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검수도 해야 되고 나중에 이걸 어떻게 내가 근데 그 앞부분에 진짜 단순한 노동, 아이디어 제공 이런 주제를 설정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을 알면 이거 이렇게 하면 누구나 책을 되게 저도 그럼 책을 이제 하루에 1년에 한 권 쓰기로 했는데 전자책을 진짜 여러 권 쓸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중에 괜찮은 거는 종이책으로도 좀 더 보완해 작업하면 저도 보조 작가가 필요한데 보조 작가를 저도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챗GPT로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챗GPT가 이제 원 실습은 많이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해봐야죠. 오늘 이제 할게요. 자, 이거 오늘 이거 다 제가 내용만 넣었는데 이렇게 다 해줬어요, 얘가. 자, 오늘 제가 15분 전부터 음악 계속 들으신 거 있죠? 그거 또 이제 AI가 다 만들어준 거, 1분 만에 만들어진 음악들을 제가 되게 여러 개 만들었어요. 예비 작가들을 위한. 오늘 강의 주제에 맞게. AI도 중간에 가사가 나왔을 거예요. AI 활용하고 막 이런 예비 작가들을 위해서 좀 이제 응원하는 노래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 개 만들어서 한 15분 동안 틀어놨었는데요. 이제 이것저것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자, 그러면 챗GPT로 가보겠습니다. 이미 써보신 분도 계시니까. 지금 사실은 이 챗GPT 지금 책 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챗GPT 안에 되게 놀라운 기능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냥 챗GPT 이제 여기 프론트 지금 이제 제가 뭘 이제 책을 빨리 지금 하나 이거 출간하고 뭘 만들 거냐면 챗봇을 만들 거예요. 그럼 챗봇이 뭐냐면 챗봇 만들어 보신 분 계시나요? 챗봇 만들어 보신 분. 챗봇이 뭔지 아시는 분. 1번. 아이고. 어, 어디 갔지? 자, 챗봇이 뭔지 아시는 분. 1번. 아시는 분이라도 많으시네. 예, 챗봇이 뭐예요? 그거 많이 아시군. 챗봇을 만들어 보신 분 2번. 챗봇 만들어 보신 분 2번. 2번 없나요? 챗봇은 나만의 업무 도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플랜보드 계속 작성하는 게 힘들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책 쓰기를 해서 이런 뭐 처음에는 이런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질문을 던지세요. 2번 두 번째는 이런 질문 이거 일일이 제가 하면은 매번 제가 책 쓸 때마다 그 질문을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책 쓰기 2번 만들어 보신 분 계시구나. 네. 그래서 이 챗봇은 뭐냐 하면 그 지침들을 미리 다 막 이렇게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 앱 같은 거 있죠? 그 앱처럼 유료로도 이렇게 채팅방에서 돌릴 수 있고 내가 무료로 배포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챗봇을 내가 하면은 거기서 아예 그 안에 질문이나 이미 지침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면 그거대로 그냥 내가 거기서 제시하는 대로만 딱딱 하면 답이 다 나와요. 거기에 그냥 답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질문 쓰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 지침. 그러니까 뭐 이 책쓰기뿐만 아니라 되게 이미 다양한 뭐 스레드 쓰는 것도 우리가 그 스레드는 300자, 뭐 400자 이내로 짧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업무 도우미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도 그렇고요. 이런 자기만의 쓰는 그런 형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할 때마다 그것도 일일이 질문 똑같은 거 하는 거 귀찮잖아요. 근데 그런 챗봇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그거만 활용하면
네, 쉬운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또 다른 지침도 또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되게 아까 제가 뉴스 자동 발행도 얘기했죠. 뭐 그런 것뿐만 그런 지침들을 내가 주로 쓰는 업무들은 그렇게 해놓으면 그 카테고리에 가서 아니면 그 챗봇에 가서 그냥 쓰면은 되게 편리한 거죠. 그래서 책 쓰기도 이제 그거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주제로 혹시 책을 쓰고 싶으신가요? 사실 이것도 사실은 나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챗봇이 있는데 예. 나중에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어떤 주제를 쓰고 싶은 주제가 있으신가요? 그냥 분야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분야 있으신 분들 혹시 책 쓰고 싶어서 여기 강의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도서관 도서관 사서세요. 도서관 사서로서 후배들에게 전해줄 사항을 이거는 뭐 매뉴얼 아닌가요? 뭐 매뉴얼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 그럼 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오늘은 그냥 여기서 다는 못하고요. 도서관 사서로서 후배들에게 전해줄 그냥 그대로 써볼게요. 사항에 대해서 책을 쓰고 싶어. 예, 초보 작가로서 어떤 주제를 선택하면 좋을까? 여기다 뭐 10가지 추천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질문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그대로 나온 대로 합니다. 뭐 여기 좀 다양하게 요즘 습관에 관심 많죠. 제가 사실 인스타를 요즘에 2개씩 올리는데 사실은 그렇게 막 조회수가 높지 않아요. 옛날엔 80만 넘게 나오고 이런 적도 있었지만. 근데 지금 뭐 하나가 터졌는데 해서 거의 3.7만 조회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습관에 대한 건데 사람들이 책 쓰기, 글쓰기는 아직까지 그렇게 관심이 없고 되게 기본적인 그 아침 습관 그거에 대해 관심이 많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습관에 대해서 몇 개 올려야 되겠다. 새벽 습관도 올리고 막 올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이런 거는 진짜 제목으로 써도 되겠다.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보다 보면 사설에서 커리어 개발 선배면 이런 것도 후배들한테 되게 끌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대로 써도 되지만 이게 브레인스토밍이 되는 거예요. 브레인스토밍. 그럼 내가 만약에 어 사설에서 이거가 좀 꽂힌다. 하면 이거에 대해서 난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뭐 이 주제에 대해서 예, 뭐, 이게 제목부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이게 급하게 들어간 건데, 사실 여기 중간에 뭐 시장 분석도 해야 되고, 트렌드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다 뺐습니다. 예, 그냥 우선은 뭐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제를 정하고, 제목, 그 다음 이제 목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5챕터를 정하면 5챕터를 뭐 요청한 대로 다 해줘요. 뽑아줘요. 뽑아주고, 이제 그 목차 안에도 속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그런 거 안에서 이제 이게 혼자 그냥 어차피 우리가 개인져서 쓰신 분도 아실 테지만 다 서점 들어가서 우리가 분석해야 되거든요. 제가 막 과제를 제목이 50개씩 뽑아라고 그러고 목차 그 5개 큰 목차 뭐 이런 몇십 개씩 뽑아라고 과제를 드려요. 막 같이 쓰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막 해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2가지를 다 병행하면 가장 좋긴 해요. 근데 AI에서 우선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그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추천해주는 많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사실 검증은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또 여기서 이 중에서 또 이제 막 키워드를 조합하고 또 이제 온라인 시험 가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제 기술적으로 뭐 트렌드나 이런 거를 또 분석해서 하는 것도 이제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목차, 원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뭐 사서의 길 약간 이렇게 뭐 제목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뽑아주잖아요. 커리어 사설의 성적 부제까지 붙여주네.
그리고 이 챗GPT 안에 다 지침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서관 전문가로 성장하는 법, 나만의 도서관 커리어 만들기. 뭐 재밌네요, 제목이.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대로 써도 되지만 이렇게 조합을 해서 써도 되고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럼 또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뭐 채티피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사실은 여기 지금 다양한 클라우드도 있고 이제 클라우드는 요즘에 스레드 쓰시는 분이니까 채티피트는 약간 좀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서도 만약에 채티피티 쓰면서도 이게 나중에 뭐 초안 같은 걸 쓰고 내가 태고할 때도 여러 가지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자연스러운 문장을 좀 다듬해달라든지 아니면 형식 좀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이렇게 문장으로 다듬어다 이런 요청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게 프롬프트가 문제죠. 이제 그렇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 요즘에 스레드에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스레드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감성적이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많이 만들어준다고 해서 저도 여기도 써봤는데 그래서 책을 쓸 때는 조금 너무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레드용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너무 좀 일상어 느낌? 그래서 이제 스레드나 에센 하시는 분들은 이게 클라우드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쓰셔보든가. 요것도 그래도 글 쓸 때는 이제 챗GPT, 클라우드, 그다음에 이제 퍼블리시티도 많이 써요. 퍼블리시티. 그래서 어, 요거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자, 만약에 아까 도서관 사서의 뭐 커리어 개발 라고 하면 이거는 차이점이 뭔가 이게 우리가 AI를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쓰는 게 그 AI 플랫폼마다의 좀 차이점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검색에 조금 용이해요. 검색에. 그래서 이렇게 뭐 제목을 뽑아주기도 하는데 보면은 이거 보세요. 우리가 또 하다 보면 질문을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면은 관련된 막 질문이 막 또 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미처 질문을 생각 못 했는데 이것도 질문해볼까? 이것도 질문해볼까? 이것도 누르면 자연스럽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관련된 출처, 이게 검색 링크가 다 연결이 돼요. 여기 들어가 보면 그거 되게 분명하죠. 이렇게 검색 링크가 다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검색과 이런 또 다른 질문을 연결하는 이런 쪽으로는 이 퍼블리시티가 의리하고 또 젠스파크라고 요즘에 새로 생겨서 이것도 되게 유리한데 이건 제가 나중에 이건 사실 무료로 1개월 쓸 수 있어요. 제가 링크를 된 무료로 이제 1개월 쓸 수 있는데 어, 이거는 나중에 설명, 이것도 지금 굉장히 핫해서 요즘에 이것도 기능이 좀 괜찮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계속 무료 뭐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드리면 아마 여러분 1개 무료로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챗GPT나 이런 것들도 이미지도 되게 좋아졌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 막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책에 있는, 이거 해볼까요? 이미지도 옛날보다 좋아졌더라고요. 고양이를 그려줘. 하면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조금 많이 좋아졌고, 뭐 이거 외에도 사실은 이미지 AI도 되게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살짝 책 작업을 하니까 일러스트를 배워볼까? 이런 생각했는데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러스트까지 제가 배우고. 근데 또 외부로 그걸 외주주면 이게 또 이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너무 이제 사실적으로 그려주는 그 수준이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 챗GPT가 수정이 안 됐어요. 글을 이렇게 딱 하면 이 안에 수정이 안 됐는데, 이제 캔버스라는 기능이 있어서 여기서 다 수정이 또 돼요. 많이 쓴 게 안 되면, 뭐 이렇게 노트처럼 쓸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되게 귀엽죠. 이런 어떤 그림들이 뭐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여기 제스파크 여기도 제가 막 그림도 이미지 같은 거 요청을 해봤는데 여기도 뭐 이미지도 되게 이쁘게 많이 뽑아주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이게 좀 여기도 기능이 괜찮다고 들었어요. 제스파크가. 그래서 이게 지금 베타 버전으로 막 이게 무료로 좀 배포되고 있는데 네. 이것도 한번 제가 이따가 전체 톡방에 링크를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도 막 친구 초대하면 여러분도 그러니까 1개월 서로가 무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또 친구 초대하시면 그리고 나서 초대하시면 서로가 계속 1개월 무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제대로 써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링크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필요하신 분은 해보시고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사실 이걸 좀 제가 다 실습을 뭐 여기서
이게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프롬프트.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질문이 있으시면 먼저 해주세요. 질문. 질문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이렇게 뭐 강의를 하고 어떤 사실은 뭐 클래스를 열 때 그냥 되게 강조한 적이 뭐 강조를 그렇게 제가 한 스타일이 아닌데 아, 이걸 이제 써보면서, 아, 이게 진짜, 이거는 진짜 해야 되겠다. AI를 쓰긴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우선 책 쓰고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쓰면 이것도 또 다른 혁명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 쉽고 정말 빠르게,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구글 문서 추가 기능? 그게 이름이, 뭐였죠? 뭐, 그거였는데, 아까 이거 꺼놨어요. 네, 꺼놨는데, 이따가 한번 제가 찾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S로 시작하는데, 다른 사이트 그림들도요? 이게 뭐죠? 근데 너무 많아요. 소노 지금, 챗GPT 같은 경우는 이게 소노랑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달리랑 연결돼 있구나. 이게 지금 얘는 달리라는 AI랑 연결돼 있어서 지금 이게 달리가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채팅테드 하면은 하고 이제 그 뭐죠? 소노라는 AI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이것저것 다 써보셔야 돼요. 써보셔야 돼. 그래서 영상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릴스를 제가 녹음을 해서 한번 올렸다가 그냥 이렇게 보관으로 처리해서 다시 그게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왜 그걸 한번 올렸냐면 그 제 목소리 있잖아요. 그 녹음하는 게 귀찮아서 저는 안 하거든요. 예전에 한 몇 번 했다가 녹음하는 것도 일이고 맞아요. 소노 음악이고 뭐지 그러면? 그래서 하여튼 제가 녹음했는데 그걸 또 편집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제가 말이 틀린 데도 있고 그것도 에너지가 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몇 번 하다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지금 뭐가 더 좋은 게 있냐면 제 목소리를 입력해 놓으면 제가 텍스트만 넣으면 제 목소리 요즘에 오디오 그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텍스트만 넣으면 제 목소리로 다 말해줘요. 그냥. 뭐 약간의 이제 편집은 필요하지만 근데 제가 녹음을 안 해도 이제 텍스트만 넣으면 제 목소리 입력만 그 기능만 거기 저장해 놓으면 다 해주거든요. 공부하고 있죠, 제가. 저는 되게 자기 개발에 전 투자 많이 합니다. 몇 천만 원 쓴 사람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너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책 쓰기 클래스를 오픈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공조도 오픈은 해요. 근데 공조는 제가 이제 10기까지는 뭐 무난하게 왔는데 제가 사실 오늘 강의도 외부 제가 뭐 어떨 때는 할 때는 외부에 이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외부 홍보를 안 했어요. 그냥 뭐 인스타에 그냥 그 밑에 댓글에만 이제 더 뭐 밑에 그 글 안에만 담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조도 사실 10기까지 했는데 공조는 문제가 뭐냐면 인원 모집이 안 되면 오픈 못 해요. 그래서 제가 10기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거의 연기 없이 왔는데 11기는 살짝 인원이 좀 부족했어요. 한두 번. 그래서 제가 닫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공조는 제가 아니면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전만큼 홍보를 열심히는 안 해서 그래서 막 사실 광고비도 좀 쓰고 막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공조를 좀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근데 이게 또 에세이의 그 매력이 있거든요. 에세이 쓰고 이 종이책을 출간해본다는 매력이 있고 그때 신청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오픈은 해요. 하는데 결제하지 마시고 제가 저번에 환불해 드렸거든요. 결제하지 마시고 혹시 공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기 신청만으로 제가 그룹 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원이 되면 오픈하고 왜냐면 제가 환불도 힘들어요. 환불도 일일이 해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대기 신청을 하고 인원이 되면 오픈하고 인원이 안 됐으면 안 됐습니다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있으시면 아니면 저는 닫습니다. 공조는 종이책 작업도 사실은 이게 또 저는 이제 편집이나 막 제가 이게 상세 페이지 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그걸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에너지가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공조도 제가 사실은 그동안 가격을 한 번도 안 올리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고민을 했어요. 올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신청해 주신 분도 계셔서 이번 기수까지 사실 그 가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POD로 해다가 나중에 막 추가 요금 받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다 원하셔서 해드렸는데 그냥 이번에는 이제 POD는 안 할 거예요. 그냥 다 왜냐면 다 보니까 오프라인 다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오프라인 가격 포함해서
이제 예전 가격, 사실 옛날 가격하고 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다 이제 추가 자금을 내시고 오프라인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격으로 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다 만약에 오픈하게 되면 조금씩 올라가요. 공저도 이제는 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안 하, 안 했죠. 왜냐면 다른데 저보다 경력도 없고 안 하시는 분도 다 100만 원 넘게 받거든요. 100만 원까지도 받고 막 이러는데 저는 사실 이게 지금 경험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한 번도 안 올리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난 12기에는 완전히 특별 혜택으로 막 진짜 반가격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너무 힘들고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번까지 하고 다음 기수부터는 하게 돼도 가격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이 이번에도 올리려고 하다가 저거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기 신청으로 하고 인원이 되면 오픈할 거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AI 책 쓰기 마스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 개인 저서도 이제 150만 원에서 받았었거든요. 처음 하신 분들은.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다른 데서 100만 원 넘게 받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저보다 그분 종이책도 안 쓰신 분이에요. 전자책이야. 이거 AI로 몇 권 쓰시고 100만 원 넘게 너무 비싸게 받는다 이랬는데 이제 저는 종이책 작업을 하고 이제 AI 기술로 해서 이거를 고민을 했어요. 조금 고민을 했는데 하여튼 한 달 과정으로 오픈을 합니다. 한 달 과정 오픈을 하고 그래서 거의 이거를 하면 이미 저한테 개인 저서를 받으신 분도 있는데, 그거 받으신 분들은 이제 그것만 해도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에너지를 들이고 일일이 다 코칭을 해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거 AI는 그냥 이거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개인 저서 뭐 종이책까지 다 돼요. 근데 우선은 이게 성취감을 위해서 전자책을 저처럼 한 달 동안 해서 내보는 게 전자책은 분량이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이미 그 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계속 이제 책 보시는 것도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혼자서도 이제는 개인 저서랑 그리고 챗GPT 기본 사용을 먼저 핵심 강의로 첫 주차는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책 쓰기뿐만 아니라 이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챗GPT 그러면 여러분이 일상이 진짜 편해질 겁니다. 일상 이미 쓰고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되게 행복해요. 제가 다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이제 그만하자. 근데 단순한 걸 이제 이게 많은 걸 도와주니까 그냥 이게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여유가 생기니까 그 시간에 정말 왜냐하면 제가 고민했던 게 저는 독서랑 글쓰기를 더 하고 싶은데 자꾸 너무 다른 것들에 내가 시간이 너무 빼앗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이걸 계속 해야 되나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AI가 많은 부분에 조금씩 도와주고 이제 자동화도 저도 배우고 이제 왜냐면 책을 쓰신 분이 나중에 마케팅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만약에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에센스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되게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실은 콘텐츠 크리에이터 과정도 열었었잖아요. 일기 열고 안 열었잖아요. 뭐 그 뒤에 또 AI 콘텐츠 크리에이터 열었지만, 근데 일기 열고 안 열었는데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저도 때로는 힘들거든요. 매일 아무리 그게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해서 그때 뭐죠? 블로그, 인스타그램, 오디오, 뭐 유튜브까지 제가 스레드까지 다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일 원소스 멀티 유즈지만 그래도 에너지가 드는 일인데 이거를 AI를 좀 활용하면 조금 덜어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물론 정말 자동화로 하면 진짜 1도 안 드는데 그거는 또 인간이 너무 개입되지 않는 거는 인간의 맛이 없고 그 정도의 자동화 아니더라도 글쓰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거를 이게 도구로 해서 나만의 가공을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덜어져서 SNS가 하는 게 더 쉬워지고 재밌어질 거예요. 그래서 책 쓰시면 또 SNS 하셔야 되거든요. 마케팅 쪽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몇 주 뒤에는 AI 컨텐츠 크리에이터 과정을 다시 열려고 해요. 예전에 한 번 열고 그것도 말았는데 그때는 좀 기술이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챗GPT도 그렇고 그림도 좀 약간 마음에 안 들고 이랬는데 지금은 사실은 되게 많이 좋아진 상태라서 그냥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저도 힘든데 이걸 이분들한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AI 콘텐츠 크리에이터 과정도 오픈할 생각입니다. 챌린지처럼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 책 쓰기 하는 이제 챗GPT 기본 핵심 강의가 이제 챗GPT 활용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책 쓰기에 대한 이제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공조를 제가 한 달에 끝내잖아요. 그래야 이제 성취감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전자책 출간까지. 그래서 그 이후에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종이책 출간도 방법을 알려드려요. POD도 이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알려드립니다. 근데 이제 오프라인까지 가는 거는 돈이 들어요. 예, 그건 돈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건 저도 드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근데 POD까지는 여러분이 무료로 원하시면 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혼자서 책 쓰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주는 이제 기초 핵심 강의 뭐 이렇게 이제 우선 챗GPT에 대한 일단 주제 이제 그다음 주제 이제 첫째 주차는 이거를 이제
하고 이제 매일 과제 매일 또 이걸 해야 돼요. 과제처럼 해야 되고 두 번째 초안 작성 들어가고 세 번째 주 뭐 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주 이제 표지 만드는 것도 이제 다 방법 알려드립니다. 표지 만들고 뭐 이렇게 전자책 출고 이제 그 플랫폼에 이건 등록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책망으로 할지 그냥 그 플랫폼으로 할지는 고민 중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쪽하고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능은 한데 어떤 게 마케팅적으로 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그러면 이제 성취감이 어 저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랑 공전의 대기 신청. 이것도 이제 뭐 해보신 분은 알 텐데 이것도 한 달이면 되죠. 옛날엔 더뭐 3주 만에 했는데 한 달 만에 하고 이제 이건 종이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완성하면 한 3, 4주 걸려요. 추간까지. 2주, 3주 걸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금 참여하시는 분의 속도에 따라 제가 조금씩 연기는 해드립니다. 이건 종이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춰서는 해드려요. 약간씩. 그래 2달 안에 책이 늘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기존 가격 그대로 진행을 해요. 이번까지는 70만 원에 진행을 하고 아까 뭐죠? 이것도 사실은 150만 원에 책정을 했는데 요번에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것도 이거 진짜 알려주기 아깝다. 왜냐면 이제 그럼 이거 개인 줘서 몇백만 원짜리 이거 필요가 없는데 이거 하면은 그래서 근데 요번에는 제가 이제 공조도 일기 때는 진짜 20만 원 되게 할인했잖아요. 일기는 다 싸요. 그래서 이거는 49만 원에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150만 원으로 돼 있을 거예요. 제가 근데 딱 이제 이거랑 공전의 대기 신청 이거는 이틀만 받고 그래서 이거는 공전이 인원이 안 되면 안 되지만 이건 한 명이라도 합니다. 왜냐면 저도 또 두 번째 책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 명이라도 하기 때문에 뭐 마감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거는 이제 뭐 하면에도 이건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1월까지 밤으로 했을 때만 아마 그 결제 링크가 그 49만 원으로 돼 있고 그 위에는 100만 원, 150만 원 바뀌어 있을 거예요. 계속 올라가요. 일기만 혜택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 그렇게 여러분, 또 요거는 링크를 전체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이제 그 구글폼 작성 링크와 그 대기 신청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 이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강조 안 하는데 여러분 책을 쓰길 원하신다. 이러면 이 기술을 배우면 여러분 진짜 그냥 나중에 비싼 비용 안 들이고 하실 수 있고 이게 계속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죠? AI, 그 뭐죠? 챗GPT 활용도 여러분들 하시면 아마 저처럼 못 보내실 수도 있을 텐데. 그 대신 여기서 아마 하실 분들은 한 달은 쓰셔야 돼요. 유료로. 챗GPT를. 20달러 한 2만 5천 원. 뭐 지금 환율이 얼마인가요? 3만 원 가까이 될까요? 20달러인데 영어로 그 한 달은 유료로 쓰셔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전자책을 쓰셔야 되니까 뭐 다른 거는 우리가 조금 조금씩 써볼 거예요. 다른 거는 이제 뭐 이렇게 문장이나 그래도 이제 아이디어나 이런 거 해서 조금 조금씩 써보는 거.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죠? 시기, 그 뭐야, 구글 폼 작성 안에 있긴 해요. 그 공전은 제가 만약에 오픈을 하면 다음 주 금요일로 해놨나? OT를? 그래서 공전은 제가 보통 OT 때 그 다음 일정을 같이 정해요. 모두가 가능한 시간, 공전은. 그렇게 정했고, 그 일정을 제가 다 정하지 않고, OT 때 이제 OT랑 글쓰기 강의 잠깐 하고, 그 이후에 일정을 같이 정하고요. 그 다음 AI 책 쓰기는 매주 목요일 저녁, 4주 동안.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정을 픽스를 해요.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 9시에 이렇게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매일 챌린지처럼 제가 과제를 드릴 거예요. 뭐 글방을 오픈할 게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 원하시면 글방을 오픈해 드릴 수도 있고 같이 와서 쓰는 거. 물론 채찍비를 같이 해도 이게 또 습관이 안 되시면 그것도 못 하시는 분 혹시 있을까 해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AI 책 쓰기는 그다음 그 공전은 금요일 오픈하게 되면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네, 녹화본은 드립니다. 다 녹화본은 다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또 안 맞는 분들이 있어서 녹화본은 드립니다. 녹화본 보고 하셔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아직 뭐 필요하신 분만 하시면 되겠죠. 뭐. 네, 질문이 없으시면 우선 저기 강의를 듣고 녹화본을 이건 계속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어 이제 수업만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여러 번 듣고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계속 해보시고, 또 매일 제가 그 주제에 맞는 그걸 해야 책이 나오니까 매일 챌린지처럼 드리면 이제 그거대로 여러분이 과제해서 계속 이제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책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하여튼 뭐 글빵이 필요한 글빵을 열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